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화풀이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그 홀령이 그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 홀령에 갖고 있는 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지난 것들을 다 아니까 가지고 마치 그 홀령이 실제 존재하고 실제 행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무속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의 가장 틀거리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얘기하게 되면 춘하추동입니다.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공간으로 얘기한다면 동서남북입니다. 시공. 그것의 상징은 이렇게 방향을 따진다면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치고요. 이 서 있는 사람이 이게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이쪽을 앞으로 볼 때 이것을 앞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앙에 서서 남쪽을 향해 있으면은 거기가 앞쪽이다. 그러면 뒤쪽이다. 그래서 여기 북쪽을 뒤쪽이고 남쪽을 앞쪽이라고 친다면 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등지고 있는 거죠. 응? 둘이 등을 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북녘북이라고도 하지만은 등을 보이면 패배한 거예요. 소싸움 축제 같은 거 제가 기획했지만은 소싸움 축제 같은 것도 보면은 소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힘겨루기 하다가 한 놈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등을 보이면 거기서 반 바퀴 이상 돌았을 때 패를 선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3바퀴 돌 때까지. 그 사이에. 근데 이놈이 잠시 도는 척 하다가 다시 싸울 기세가 있다. 그럼 3바퀴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는 건 패배할 패자. 그 다음에 거기에 육체, 그게 몸이죠. 고기 육자. 이건 뭐 육달월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고기 육자를 도수로 쓸 때는 달월변이라고 해서 육달월변이에요. 이 고기 육이에요. 그래서 몸에 고기를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 이걸 배신 때린다. 배신 때릴 배자야. 등 돌리는 거, 여자들이 고무줄 거꾸로 신는 거 이런 것들 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계절로 따지면은 춘하추동. 그리고 저으로 따지면 음양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따져갖고 여기가 양이고 이쪽이 음인데 여기는 소양. 양이 작은 교가 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양, 태양. 그럼 여기는 무슨 음? 소음. 그 다음에 여기는 태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서양에서는 물이 가장 우주의 기본이다. 탈레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자연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지, 그 다음에 수, 화, 풍. 이게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을 가지고 논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수화풍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결국은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오고 그래서 이 물과 불이 섞여져 있고 음과 이것이 양이죠. 그죠? 양. 이것이 음이죠. 그래서 양의 대표적인 것은 불이고 음의 대표적인 것, 양의 대표적인 것은 불이고 음의 대표적인 것은 물이다. 물은 내려온다. 차갑기 때문에 불은 올라간다. 그래서 수승화강 그렇게 만드는 걸 이게 내려오는 거를 갖다가 올리게끔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리게끔 만들어야지만 이게 섞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따뜻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물을 먼저 받습니까? 뜨거운 물? 손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뜨거운 물을 받죠? 건강에 좋다고요. 왜 건강이 좋죠? 네? 우리가 속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찬물을 부으면 찬물은 급하게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물은 급하게 올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확 섞여요. 근데 반대로 하면은 그냥 서로 밑에 저 찬물은 가라앉아 있고 뜨거운 물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육각순이 뭐 이런 말 들었죠. 그 육각수 같은 것도 활성화된 거예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뭐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거기서 진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호흡이 그 진동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그 호흡이 현저하게 줄습니다. 반 이하로 호흡을 줄여요. 그 대신 뭐로 호흡하냐? 피부로 호흡하고 여기 나가실 때 불을 다 끄지만은 저기 있는 비상등은 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만 남아서 유지하는 거예요.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꽂혀져 있잖아요. 불 꺼진다고 해서 냉장고가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가장 최소한 단위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바람인데 바람에 따라서 이 바람은 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서 거기에 수증기를 만들고 비를 만들고 또 그것이 차가운 데 있으면 눈이 되고 얼음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목화토금수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요. 자, 이 목은 동쪽인데 여기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가운데 나무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게 동이야. 동의 반대는 서죠. 서라는 글자는 뭐냐? 이 새가 둥지가 있어요. 둥지. 그런데 이 둥지에 이렇게 해서 새가 저녁 때 되면은 둥지로 날아가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공간이 저기 어디 서울 근교에 제 공부방이 하나 있는데 음악사리 집 옆에 큰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이놈이 새벽만 되면 4시 반, 5시 반 되면은 시끄러워서 잠이 깨요. 이제 채채채채 하면서 그래서 왜 이놈들이 서로 일 나가야지 빨리 일어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지 않든 그러다가 한 7시, 8시 되면 조용해져. 근데 다 없었어. 또 저녁 7시쯤 되면 또 다 돌아왔어. 저녁 때 되면 다 둥지에 돌아와.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보고 하는지 제절제절거려 그래. 난 9시쯤 되면 또 조용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랜턴을 쭉 비춰보면 거기 쭉 봤는데 쭉 앉아서 시커멓게 앉아있어. 그 안에서. 아주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새가 둥지로 날아가는 서쪽이다. 서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은 더운 곳이죠. 우리로 볼 때 북방에서 볼 때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남향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북방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북향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향집은 겨울이 되면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해가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높이 뜨기 때문에 덜 더워요. 그래서 이제 북방과 남방과 풍수가 다른 개념이에요. 중간에서 이쪽을 보고 조선왕조실록에 임금님께서 남면을 하셨다. 남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남면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실록에 임금님께서 남면하셨다. 그러면은 용상에 앉으셨다야. 거기에 문무백관들, 국무위원들이죠. 국무원들이 국무회의할 준비가 끝내서 딱 돼서
그 의장인 임금이 딱 앉았다. 그 남면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회의가 준비됐다 뭐 이런 말고 전부 남면이야. 남쪽으로 얼굴을 제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남쪽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향해서 한다. 여기도 실제적인 방향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남쪽이고 내 뒤쪽이 북쪽이에요. 내가 강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자,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객입니다. 신랑 신부가 씁니다. 맨 처음에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이 와서 촛불 점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주례입니다. 촛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빨간 불이 있어요. 왼쪽에 파란 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신랑 엄마가 점화합니까? 신부 엄마가 점화합니까? 신부 이게 음이에요, 양이에요? 양 양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남자. 남자 근데 왜 여자 엄마가 했죠? 여자가 핑크. 아 우리가 빨간색은 여자 색깔이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남자예요. 양이니까. 태양이니까. 그래서 이거 정상적으로 놓은 거예요. 남좌여우. 그거는 내가 볼 때 내 좌는 남이고요. 우는 여예요. 남좌여우. 이쪽에 좌예요. 이쪽이 좌측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 볼 때는 남자가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여기 서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신부 엄마가 여기다 점화하고 거기 가서 앉아. 신랑 엄마가 여기다 하면서 일로 앉아.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신랑 신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도 주례를 심찮게 보는데 그걸 바꿔라. 내가 전문가인데 그거. 예절의 가장 이제 초중고등학교 예절 교과서를 썼고요.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제 모교에서 예절이라는 글로벌 예절이라고 하는 그 모범 답안을 송대 출판부에서 썼어요. 제 이름으로 단독으로. 그 명실공히 예절 분야의 권위자예요, 제가. 근데 왜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그 승용차를 탈 때 상석이라는 게 있죠. 운전을 누가 하냐에 따라 상석이 바뀝니다. 그냥 전문 기사가 한다. 그러면 상석은 기사와 대각선에 있는 뒤쪽이 상석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에 딱 대각선을 앉고 김 기사 운전해.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앉는 건데 만약에 같은 그 공간에 있는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운전을 한다고 칠 때 부장님이 어디 앉는 것이 예의 바른 일일까요? 조수석에 앉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상관이지만 동료 개념으로 볼 때 이게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김 과장 내가 운전할까? 부장님 괜찮으니까 제가 하죠.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갑시다. 그래갖고 둘이 동료적인 개념에서 옆에 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리가 탔어요. 대리가 셋이 탔어. 그럼 대리가 제일 쫄병이죠. 그러면 부장님이 거기 옆에 탔으니까 그러면 어디 앉는 게 좋을까요? 아니 운전석 뒤.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대리가 이제 과장님이 갈 것입니다. 부장님 여기 뒷자리 타세요. 김 대리가 여기 탈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과장님 운전하는데 내가 옆에 앉아야지. 그럼 이제 앉아요. 그러면 김 대리가 뒤에 앉긴 앉아야 되는데 상석에 딱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절을 모르는 놈이야. 그럴 때는 상석을 비워놓고 정말 말씀 잘 하셨지만은 운전석 뒷자리 뒤로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공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일 그 끝발 따지를 좋아하는 데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목사님 집단이 끝발을 엄청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맡는데 축도를 누가 할 거냐, 설교를 누가 할 거냐가 이제 제1인자야. 네. 그런데 딱 들어와 봤더니 임사표에 자기가 뒤로 밀려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짠 거야? 이런.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짰네.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나이는 어린데 안수를 일찍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수 끝발로 따지면은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또 어떤 분이 좀 먼저 오셨고 이러니까 그분이 무슨데 또 노회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우선 세웠어. 근데 자리에 앉아요 또. 그 끝발대로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여기가 중앙 무대입니다. 여기 무대 위에다가 자리를 앉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앉히는 경우가 있고, 옆에 두 줄로 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일 상석은 가운데 자리입니다. 가운데 자리. 그리고 가운데에서 왼쪽이 먼저고 오른쪽이 그 다음이에요. 세컨드, 서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청와대라든가 어디 백악관 같은 데 가서 이 사람을 그 국빈 대우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동반에 왔다. 이 등등. 그런데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 국빈 대우로 초청을 안 했어. 그럼 그냥 주변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사진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저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 또 그래서 저녁 만찬을 가고 또 만찬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친구 혹은 어떤 동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것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끝발에 대한 그런 공식이 바로 시간과 공간과 그 속에서의 상징이 오행입니다. 모카토문수 오행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주를 읽고 우주의 소우주인 인간을 읽어내고 거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부분들까지를 같이 읽어내면서 결국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에 네 가지 기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태극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빨간 게 위인지 아는 거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빨갱이가 북쪽이지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막 털 나 있고 막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요. 건곤감리 해서 8개 중에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건이에요. 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건자지만 천을 말합니다. 하늘. 그 다음에 고는 이렇게 음이 3개들 말이에요. 양이 3개. 이거 긴 짝대기는 양이고요. 작은 가운데가 잘린 것은 음입니다. 남자의 성기도 이렇게 생겼고 여자의 성기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건 땅곤자인데요. 땅이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땅을 말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 2개가 문제예요. 여기가 물일까요? 불일까요? 자, 물은 내려오죠.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음이 되는 것이 음양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가 물이에요. 물 숫자를 여기다 쓴대요. 물 숫자. 네? 이게 물 숫자예요. 이렇게. 이게 물 숫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불이죠. 불. 이게 불. 불은 자, 이 양이라는 것이 뜨겁다 차갑다가 아니라 물에 있어서 가운데가 물의 속성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 이 물의 가운데 있는 부분을 중수라고 불러요. 중수. 인도 같은데 겐지스강에 가면은요, 막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막 목욕하고 뭐 막 때밀고 그래요. 그런데 가운데 배가 가서 가운데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받아 먹고 뭐 외국으로 가져 나가서 근데 6개월 동안 그 중수를 떠오면은 6개월 동안 이게 상하지 않아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히말라야에서 얼음이 녹은 물이 그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뚝섬 근처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밖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뭐 수영하고 그러는데 가운데서 사람들이 물을 떠다 먹어요. 그 물은 어디서 온 거냐? 태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게 중수예요. 가운데 물. 이 옆에 있는 물들은 짝퉁 물들이야. 주변에 막 이게 중간중간에 개천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인데 가운데 물, 중수는 위에서 원천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자, 불은 뜨거운 것이 불의 특징이에요. 그럼 불의 뜨거운 부분들이 바깥일까요? 촛불 있잖아, 촛불. 촛불이 있으면은 촛불에서 이 바깥쪽이 뜨거울까요? 안쪽이 뜨거울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근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이렇게 촛불에다 손을 대보세요. 그래서 그 바로 알 수 있어요. 바깥이 뜨거워요. 촛불의 바실레의 촛불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원리를 알려. 그러면 불의 바깥쪽이 양이란 말이야. 그리고 안쪽이 음이야. 그러니까 물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 가운데 있는 거야. 불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걸 양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건곤감리 이렇게 해서 이게 태극기의 원리입니다. 태극기 원리예요. 자, 교수님. 예. 질문. 그럼 지금 제가 10년 동안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처음 보는데 이거. 그래요? 처음 보는데.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예. 우리나라 국기는 지금 그런 동양 음양 사상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예.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 국기에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예.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색깔로 주로 상징을 해요. 여기서 색깔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이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 나무를 상징하는 색깔, 그것이 나무를 상징하는 색깔이 혹시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좌는 뭐예요? 청룡이에요. 청룡. 자, 청룡이에요. 백색. 흑자. 자, 백색. 그다음 남은 뭐예요? 주자. 남은 주자. 남은 주자인데 원래는 적색이에요. 적색인데 기역으로 끝나는 거는 적색, 흑색 그런 것들은 발음이 끊어지니까 가끔 붉은 주자로 해서 작자는 무슨 작자야? 공자. 네, 공작 작자, 까치의 작자, 참새 작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작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새추라 그래요. 네, 작은 새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아직 그 둥지에서 제대로 못 나르고 있는 새. 그런 새를 추라고 하면서 이 추자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새 이것을 작이라고 불러요. 참새 작자도 되고요. 작설차 있잖아요. 작설차가 뭐냐면
참새 혓바닥만큼 이파리가 자랐을 때 따는 것이 작설차예요. 작설차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우전차라 그러는데요. 우전이라는 말은 고구전이라는 뜻입니다. 고구전에 24절 기준에서 청명이 4월 5일이고요. 고구가 4월 21일입니다. 보름단위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명 지나서 고구전 사이에 따는 것이 우전차입니다. 비우자의 앞전자. 우전차 중에서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작을 때 딴 데가 청명에 가까울 때죠. 네, 그것은 소작이라 그래요. 소작. 그 다음에 중간은 중작. 그 다음에 고구에 가까울 때 딴 것을 대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작설차는 효설차. 내가 얼마나 무식했냐 하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어디 설악산을 갔어요. 네, 설악산에 그 백담사에다 텐트를 치고 막 뭐 친구들하고 막 그러는데 저기서 어떤 스님이 막 누굴 부르는데 우리 여러 팀이 있으니까 뭐 누구요? 막 그랬더니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눈에 띄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녹차 요만한 하얀 잔에다가 뭐 이렇게 한 걸 갖다 먹고서 쫙 마시고 있는 거야. 뭐 이거 좀 한 잔 드시게. 그래서 어쩐지 취향이 내 인생에 처음 녹차를 먹은 거예요. 너는? 이거 뭔 차입니까? 그랬더니 작설차네. 작설차다. 참새작자의 눈설자? 그랬더니 혀설자야. 근데 두 잔째 먹었는데 거기 이파리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까만 게. 참새 혓바닥은 날름날름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면서 이 땡준 참새 혓바닥 뽑아갖고 저기 참 끓여먹고 그냥. 그래서 내가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눈설자, 혀설자, 혀만큼 자랐을 때. 네. 그랬던 그게 무식했던 사람이 이제 차 전문가가 돼갖고 차 사범들 교육시키고 다니고 그랬는데 동양 철학을 하면요 이런 언어와 관련돼 있는 거 이런 논리와 관련돼 있는 거 별름 걸 다 알아. 그래서 잡학이 되는 잡학.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은 성경에 모르는 단어들은 전부 한자어입니다. 뭐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하세요. 단어장을 만드세요. 성경에 있는 모르는 한자에 대한 단어장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대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의 원래 번역이 뭐라고 했어요? 또 태초에 도가 있나니라. 이 도는 하나님이다. 그거의 헬라어의 원문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를 도로 번역을 중국에서 했는데 그 도를 우리가 그대로 도로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잘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말씀이라는 반쪽짜리 번역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주자, 북, 흑, 무가 될 텐데 흑자도 적자와 마찬가지로 이 적자라는 글자가 이 흑이 옹기에 여기에 불이 이렇게 있어요. 응? 이 글자가 이게 적이라는 글자야. 어떤 그릇이나 뭐 이런 거 위에 가마 같은 거 위에 이 불이 타는 거 이게 적자야. 그 적자 위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물건이 이렇게 돼. 이 흑자야. 물건을 이 불을 태면은 이 위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까맣게 돼. 그래서 흑이야. 적자 위에 요거 붙은 것이 흑자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색, 흑색 이런 거 빨간색 이걸 갖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흔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추상명사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표현 못하는 건 대부분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 세 추자가 나왔지만은 여기에 이 가운데를 색깔이 따지면 황색이에요. 황색. 응? 황색이야. 이 황색이라는 게 땅 색깔인데 이게 노란색 아닙니까? 황금색 아닙니까? 근데
이 황색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가 뿌리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다 흙으로 쌓여져 있어갖고 여기에 이 이파리만 그냥 풀만 조금 나는 거 그런 정도의 진흙탕을 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황토에 요거 아직 날개짓도 못하는 놈이 여기 빠졌어. 응? 이 글자가 뭐예요? 황토 진흙바닥에 조그만 새가 빠졌어. 이게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 곤란하다 할 때 난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머리를 엄청 굴려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걸 뭘로 표현할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황토 진흙바닥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놈이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어려울 난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자를 이렇게 분절해 갖고서 이해하고 설명하다 보면은 정말 그 엄청난 그 소설도 쓰게 되고 남을 설득시키려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공부하시면은 설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북현무라고 해요. 현무. 그래서 흙무지만은 이것이 무자는 이게 문무할 때 무자입니다. 이 현무라는 것 자체가 검은 무라는 게 아니라 현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물이에요. 주작도 동물이고 이 중에서 현무, 백호, 주작, 현무 이 네 가지 중에서 실제하는 동물은 뭘까요? 백호. 백호 하나만 실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설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게 어디가 있냐면요. 고구려 고분에 이게 바닥으로 쭉 내려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지하니까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그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청룡이 그려져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동쪽이구나. 이것을 사신도라 그래요. 네 개의 수호신, 저승으로 가는 네 개의 수호신이 청룡, 백호, 주작 이것이 네 개 사신. 자, 현자는 무슨 현자? 현. 거물 현자와 거물 흑자와의 차이가 뭐예요? 하늘천 따지 정확히 해보세요. 가물현이라고 해야 하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날이 너무 가물다. 그게 다 가뭄이에요. 가뭄. 날이 가물다라는 건 뭡니까? 수증기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 안에 기억력 안에 메모리 칩에 컨텐츠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 간물 현자에 요 가장 작은 단위가 이거예요. 이게 사산울 사자예요. 사산울 사자라는 것은 내가 있는데 내가 요거 손으로다 내껴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내 거. 여기다 별을 겼는데 별을 갖고서 요거는 내 거다. 별을 가지고 칼을 갖고서 벼에 요걸 잘라요. 우리나라는 별을 밑둥까지 자르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산모작을 하니까 위에 것만 잘라요. 여러분 사과 자를 때 사과 밑둥까지 자릅니까? 네, 사과만 자르잖아. 그러니까 요 알목만 잘라요. 요게 이익이에요. 나의 이익분이야. 이익분 중에서 요 내 것으로 딱 끌어당긴 것 이것이 사적인 것이에요. 이 사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 이 여덟 팔자는 일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공이야. 공과 사는 반대 개념이에요. 사회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공사 개념입니다. 공사를 구별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이게 이 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데 그 중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팔자잖아요. 걔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분배에 치중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소득에 치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것 내 거지.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배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또 그 팔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팔이라는 글자가 달이라는 글자와 같이 발음을 똑같이 해요. 필발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걔들은 뭐라면 발제하세요 그래요. 깨물릴게. 발제.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발제하세요. 화자이 그래요. 이 파자리가 파가 팔 발음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팔자를 이 발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발제를 팔제라는 식으로 발음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팔자라는 말은 그 발복, 예, 복이 막 피어나고 복이 막 몰려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팔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북경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시작했어요. 지금 8분 8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 무슨 뭐 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8분 8시 8분에 개막식을 했어요. 걔들이 그래서 2008년을 악을 쓰고 그 2008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008년을 기화로 해서 정말 거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죠. 내 전화번호가 뭔지 아시죠? 2888-2008이에요. 누구를 의식하는지 알았겠죠? 저거 명함을 딱 내밀면요, 중국 아이들이 장관이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가운데 라인만 2580의 가운데 라인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팔자가 이만큼에 들어가 있어요. 걔들이 1억씩 주고 사는 번호예요.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단 하나 중국에서 석주기 위해서. 제가 중국을 좀 많이 다니니까. 8888 되게 좋겠다. 예? 8888 그런 더 좋죠. 네. 그 중국에 가보면은 길가에 이렇게 무슨 뭐 선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그럼 거의 다 팔자예요. 뭐 무슨 BC 카드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카드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걸 카드자라고 해요. 카드자. 이렇게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소통하는 그것이 카드예요, 카드. 그 BC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비자 카드. 이 카드자야. 이걸 중국에 가면 카라고 읽어요. 카. 이건 알죠?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니요. 가운데 점이 큰 퐁당퐁자 이런 거 있잖아. 우물에 돈 던지니까 퐁당퐁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여기 뭐 숲풀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럼 뭐죠? 숲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뻔할 뻔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글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서 요즘에 이렇게 글씨를 써. 이거 무슨 글자일까? 어떤 공간 안에 책이 들어가 있어. 도서관 도자가 이게.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현실성 있는 글자들입니다. 도서관 도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 좋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퐁당퐁자도 힘 좋아요. 그건 농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물현자가 이게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단위에서 하나가 더 붙어 똑같은 게. 이 글자가 뭘까요? 이것이 작을 요야. 요. 예, 작을 요. 요 글자가. 이 작을 요에서 만약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힘력자를 켰다. 그럼 이건 뭐야? 유치원 유자야, 어린 유자.
유치원 어릴 유치원 힘이 작단 말이야. 유치원. 그런데 어떤 공간 속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혼자서 꾸물꾸물꾸물 뭐 있다. 이건 무슨 글자야? 이게? 이 글자. 환자. 환모. 이 환자야. 이런 공간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쪼물쪼물하고 그런 상태. 여기에다가 요게 윗상자입니다. 윗상자가 붙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봤더니 그게 뭐 차가고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그게 가물현이야. 그 색깔이 가물 색깔이야. 가물현자. 검은 색깔 블랙도 아니에요. 블랙도 아니에요. 그냥 가물가물한 색깔이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 색깔입니다.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 밑에가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더 시커매. 그게 계속 떨어져갖고 가운데가 더 많이 패인 거죠. 그 색깔이 인 색깔이야. 그래서 물 색깔을 현 색깔이라고 해요. 검이 블랙이 아니라 물 색깔이 물이 투명한데 무슨 색깔이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물은 바닷물이라든가 또 무슨 이런 큰 그 웅덩이 물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색깔을 현색이라고 하고 이 북쪽의 색깔을 블랙 내지는 이런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색깔이 5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을 오방색이라고 해요. 거물현이라고 읽어요? 가물현이라고? 이 가물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기 뭐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거물현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주황할 때 이 주자를 했지만 붉은 주자지만 이 붉은 주자와 붉은 적자와 또 차별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빨 이게 청파 노 이 세 가지를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채도를 나타내는 채색이에요. 채도. 그 다음에 흑백 이건 뭐죠? 명도를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밝기를 나타내는 색깔. 그 다음에 칼라를 나타내는 상원색. 빨파노. 동양은 이렇게 5가지고 모든 걸 끝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공식에 따라서 동양의 철학은 전부 이 바탕 위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어떤 원리를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을 천이라고 보는데 천을 간이라고 봐요. 하늘의 범주, 하늘의 카테고리를 천간인데 그것을 10개로 놓습니다. 그래서 10간이라고 말해요. 땅의 그 카테고리를 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12개야. 12지. 12지 신상 뭐 이런 거 맞죠? 12지시. 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간지 이렇게 말합니다. 간지. 그리고 10간 12지. 네. 이렇게. 그래서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 다음에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2개가 남아요. 네? 2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선수를 갑자라고 말합니다. 10 컨비네이션 11을 하면은 60개가 나와요. 갑자, 을축, 병인, 정년 쭉 잡아서 개유, 그 다음에 갑술, 을, 해, 병자, 정축 이렇게 해갖고 올해는 무슨 해죠? 개묘년. 묘.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아들 자자 뭐 이런 축자, 인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린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자는 뭐예요? 쥐. 그 다음에 이거는 소. 이거는 호랭이. 이거는 폭지. 뭐 용, 뱀. 네. 이거 오는 말. 잔내비, 양띠, 잔내비띠. 잔내비라는 것은 원숭이죠.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리고 해. 해가 맨 마지막에 돼지. 술은 개.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10개이기 때문에 갑으로 끝나는 것은 4로 끝나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그래서 지금 13이잖아요. 3. 그래서 1, 2, 3 하고 3, 4. 그리고 3으로 끝나는 2023년은 개로 끝납니다. 개로 시작해요. 개로 끝나고 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이게 60개를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갑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올 회자에다 회갑이라 그래요. 다시 그것을 돌아올 환자라 그래서 환갑이라고도 부릅니다. 회갑, 환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 60세가 회갑인데 만 61세를 뭐라 그러죠? 진갑. 진짜가 무슨 진짜? 진짜 회갑이야? 이 진짜예요. 나아간다. 새로 회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아갈 진짜야. 진갑. 나아갈 진짜에도 보면 새 추자가 있죠. 새가 조그만 놈의 새가 이제 요거 아장아장 요거를 모르게 하면 이 글자의 원래 글자는 이 글자예요. 이게 붓으로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된 거고 이 글자는 천천히 걸을 착이라고 불러요. 이 글자가 착이라는 글자야. 천천히 걸을 착. 천천히 걸을 착이라는 글자는 막 가다가 이것이 그칠 지자입니다.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자라는 말은 어떤 선을 향해서 막 달려오다가 조춤조춤 이러는 거야. 네? 이 조춤조춤 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가는데 이거를 의식하면은 막 달려가다 여기서 또 주춤주춤 하잖아. 그게 주춤주춤 할 때 천천히 걸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걷는 것이 천천히 걸을 착자야. 이거에다가 어떤 기준을 향해서 잘 멈춰졌을까 그럴 때 이게 무슨 글자야? 발을 정자야. 우리가 선거할 때 발을 정자 하잖아. 근데 발을 정자가 왜 발을 정자냐? 그런 어떤 기준에 가서 잘 스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스톱이 중요합니다. 밥도 여기서 그만 먹어야지 할 때 그만 먹는 게 중요하지. 한 숟갈 더 먹고 나서 당신이 먹으래서 먹었는데 그래서 괜히 지가 처먹고 나서 먹으래서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한 더 먹지 그런데 뭐 먹으라고 그냥 협박을 했어. 뭘 했어? 자기가 떠먹고서 그 배가 좀 부르고 막 이게 또 살찐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걸 잘해야 돼. 멈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보이는 것들 막 이거 멈추는 그런 거 했어요. 그분이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이게 상식적인 한자 놓고 설명하는 훨씬 재밌을걸?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60개 갑자가 나옵니다. 갑자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것의 관계를 따지고 이것을 궁합을 맞추면 돼. 무슨 띠와 무슨 띠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리의 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상. 이게 동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원래 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해시가 이렇게 지침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갖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응? 그럼 여기가 11시부터 12시, 11시, 13시, 그럼 이렇게 2시간 다니고 만듭니다. 15시, 뭐 여기가 9시, 이렇게 갖고 2시간 다니고 만들어요.
왜냐? 이것이 12개니까 24시간을 만들면 2시간 단위로 끝내. 그러면 여기 11시부터 13시를 무슨 시라 그러죠? 오시라 그래요. 오시. 오시의 정 가운데를 정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 이쪽에는 23시부터 01시까지 요 시를 자시라 그래요. 다시 그리고 좌우 자정이라 그래요. 그 낮에는 정이 위에가 있고요. 밤에는 정이 밑에가 있는 겁니다. 정자가 아니라 자정, 정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오자를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낮에 돌아다니는 놈들 여기다 그려놓는 거야. 말을 그려놨어요. 응? 여기는 자는 거야? 밤에 돌아다니는 놈, 쥐, 뭐 이런 놈들을 그려놨어요. 응?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그려놓는 거야, 여기다. 그래갖고 딱 보니까, 말이 한창 일할 때 시간이구나. 낮 12시. 응? 그 시간. 이걸 보고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그 면사무소에서 점심 때 12시가 되면 하고 온다. 그러면 오전 분다 그랬어요. 오전 분다 그랬어요. 정오를 따라서 오전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오전 푸는구나. 그럼 저 점심 올 때가 됐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아줌마가 들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전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 자라는 글자, 축이라는 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친근한 것들을 여기다 그려갖고 상징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뭐 쥐새끼처럼 뭐 소화됐다든지 뭐 또 말띠 특히 이 말띠 있잖아요. 말띠 일본 같이 그 무식한 나라는 말띠 여자들 지금 시집 못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히 66년생 백말띠. 백말띠. 백말. 그럼 백말띠, 뭐 황금 내지에 뭐 올해는 검은 토끼해. 그거는 뭐에서 나오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오행에다 배치시킵니다. 어떻게 배치시키냐면요. 진짜 100마리 시집 먹고 사람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새새 살았다고 드세다고 그리고 말띠가 뭐 낮에 태어났으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쥐가 낮에 태어났으면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 피해 살아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물과 그 사람의 태어난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우리- 없는데 왜 시집을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이런 미신 체계를 가지고 사람에 도입하는 것 같이 사주팔자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믿는 대로 되는 그런데 거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자기 믿음 체계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믿음 체계를 유지하게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요. 이벤트를. 그렇게 해서 역시 내 사주대로 내가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수리를 풀거나 무슨 좁쌀을 던져갖고 산을 보거나 그건 다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해요. 30분에 끝나는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은 그렇지 않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 오늘 그 결론은 자 이렇게 돼갖고 이 키가 여기에서 나오는 상생상극을 알아야 됩니다. 상생상극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표 드린 거에 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상생상극 표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모, 화, 토, 금, 수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상생이에요. 응? 자, 나무는 뭐를 먹고 살아요? 물을 먹고 살아요. 수생목이야. 불은 뭐가 만들어요? 나무가 만들어. 목생화야. 타고나면 제가 뭐가 되죠? 흙이 됩니다. 한용운의 시에 나오죠.
흙이 퇴적되면 그것이 광물이 돼요. 광물에서 뭐가 나오죠? 광천수가 나오죠. 광천수가 광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금생수 이게 돌아가는 것이 상생이야. 서로 살린다는 뜻이야. 자, 여기에다가 그 밑에 있는 상극이 있죠. 자, 불은 뭐가 이깁니까? 물이 이겨요. 수, 극, 화, 극이야. 불은 뭐가 이겨요? 뭘 이겨죠? 쇠가 쇠덩어리 아무리 잡아도 불을 1000도, 2000도면 다 녹아. 그래서 화, 극, 금, 금, 극, 목, 목, 극, 토, 토, 극, 수. 물 제방도 흙으로 다 쌓아서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상극이라고 그래요. 상극. 별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띠를 대비시키면은 상극이 되는 띠랑 만나면은 지금 맨날 싸우고 상생이 되는 띠랑 만나면은 서로 돕고 싸우고 잘 산다. 그 논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띠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상생상극이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 여기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대비시켜서 이 글자를 대신해서 상징으로 썼을 뿐이지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 내가 돼지띠인데요. 우리 그 돼지 우리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그 집에서 이제 돼지를 한 2마리 키웠나 봐요. 새끼를 내서 이제 이렇게 뭐 불리는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짬밥을 갖다 먹던 짬밥을 갖다 이제 돼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통이 시작돼 갖고 그걸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받은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야. 얘는 돼지띠인데 돼지 밥 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없다. 그때는 잘못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의 집 양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 제일 그래도 밥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거기까지만.